번째는 파트타임, 두 번째는 정직원이 있는데, 파트타임 같은 경우 시간당 많이 주는 데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것 같은데, 네, 한 달 만에 시작한 수영은 너무 힘드네요. 네, 자주 나오셔야죠. 체력이 리셋이 되었대요. 또 운동을 해서 다시 또 체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영이 정말 체력 키우기 좋죠? 저는 수영만한 운동은 없다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좋지. 좋지. 수영만한 게 없죠. 맞아. 근데 수영은 진짜 날씨에 상관없는 거 너무 인정, 너무 인정. 땀도 안 나. 맞아.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생각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크로스핏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영을 접목시키면 좀 시원하게 운동을 하면서 크로스핏 같이 뭔가 유산소 운동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수영하면서 땀이 나는 건 아시죠? 땀이 나는 건데 수영장 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크로스핏의 수영 접목이면 철인 3종급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크로스핏을 계속 하면서 수영이나 아니면 물속에서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밥은 못 먹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이 쉬다 수영하고 있는데 발차기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발차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수영에서 발차기를 먼저 배우잖아요. 저는 손으로 더 많이 나아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손에 추진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발차기가 되지 않으면 추진력을 낼 때 저항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추진력을 내면서 저항 없이 쭉 나가야 되는데 코어가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 평영 배우고 있어요. 죽겠습니다. 평영 어렵죠. 평영 좀 힘든 운동이죠. 평영이 다른 종목이랑 좀 별개의 운동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종목을 아무리 잘하고 잘 배우셔도 평영을 하면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평영과 배영은 특화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영이랑 배영이 좀 타고나야 되는 게 아주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발은 한 달 동안 발차기만 매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되는데 이제 손동작이 안 돼요. 발은 되는데 손동작이 안 된다. 평영 배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발은 이제 조금 되는데 근데 평영 자체가 손보단 발로 많이 나가는 종목이라서 발차기만 잘 하셔도 그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평영 이제 배우셨으면 그래도 발이 된다고 하시면 거의 다 한 겁니다. 평영은 발이 되면 거의 다 하신 거예요. 평영이 발차기가 다른 종목하고 다른 느낌이지 손은 사실 그냥 손발 박자만 잘 맞춰준다는 가정하에 손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발차기의 힘으로 좀 많이 나아가는 종목이라서 쌤도 선수 시절 부상 오신 적 있으신가요? 튼튼하셔서 부상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부상은 없었어요. 큰 부상은 없었는데 그냥 잔부상들 있잖아요. 뭐 가끔 어깨 아프고 뭐 무릎 아프고 근데 워낙 성장기 때여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아팠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허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서 걸음걸이나 이제 그런 게 이상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죠? 발차기 신경 쓰면 물잡기 흐지부지 물잡기 신경 쓰면 다리 이거 신경 쓰면 이게 안 되고 이거 신경 쓰면 이게 안 되고 근데 뭔지 무조건 알지, 무조건 알지. 저도 이제 뭐 알려드리면서 사실 이거를 신경 쓰세요라고 하면 다른 부분이 또 안 되고 이거 신경 쓰세요 하면 또 다른 부분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발차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팔 돌리기를 배우죠. 어떤 종목이든 그렇잖아요. 발차기를 먼저 하고 자영도 그렇고 배영도 그렇고 평영도 그렇고 저병도 그렇고 발차기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다음 팔 돌리기를 배우죠. 발차기를 먼저 배운 다음에 팔 돌리기를 하는 이유는 발차기가 몸에 좀 딱 붙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다른 거를 하더라도 뭐 손에 집중을 하더라도 이게 장착이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운동 수행 능력 그런 차이가 크고 아기 때 배우면 장착이 되게 빨리 되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배우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먼저 발차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몸에 장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더 좋아지실 겁니다. 손동작 끝나고 얼굴 입수될 때 하체가 삐뚤빼뚤 균형이 입수될 때 하체가 손동작이 끝나고 얼굴이 입수될 때 그거는 일단 첫 번째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너무 안 나서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고개 숙이고 쭉 밀었을 때 그 나아가는 힘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가거든요. 입수될 때 하체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나아가는 힘이 많이 없다는 거. 그 삐뚤빼뚤한 그 느낌일 때 빠르게 손을 시작을 해보세요. 저도 손을 좀 천천히 시작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게 너무 힘이 없을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좀 흔들리죠. 그래서 그 균형이 흔들리기 전에 손을 시작하고 다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평영 발차기 연습 한 달 동안 매일 했더니 무릎 아파서 병원 가 진짜요?
곁 인대 파열. 와, 평형이 사실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얘가 바깥쪽으로 뻗어주는 요런 동작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축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무릎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게 돼 있진 않죠. 근데 우리는 평형을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형 자체가 무릎이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닌데 무릎이 안 좋고 이러면 의사들이 아 수영하세요 이러면은 대부분 막 평형까지도 막 의사가 하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 무릎은 사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동작에 특화된 관절이지 바깥쪽으로 도는 관절이 아니잖아요. 어깨처럼 이렇게 돌 수 있는 게 아니죠. 무릎이 안 좋은 종목이죠, 평형이. 그래도 주사 맞고 계속 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오기가 나.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평형 발차기를 하신다면 큰 리스크 아닌가요? 그러니까 평형 발차기를 위해서 뭔가 무릎 관절을 포기한다 이런 느낌인데 의사가 당분간 자유형과 배영만 하라고. 자유형하고 배영은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네, 무릎이 도는 동작이 없으니까. 접영도 뭐 상관없는데, 접영도 뭐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어지는 건 없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더 모으는 힘으로 차려고 해보세요. 굳이 관절을 바깥쪽으로 벌리지 않아도, 이렇게 뻗는 거와 같이, 자,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뻗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그, 원래는 이전에는 이렇게 평형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고 약간 요렇게 요렇게 모으는 힘을 많이 쓴다고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평형 상체 올릴 때 한쪽 어깨 약간 삐꾸처럼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는 뭘까요? 한쪽 어깨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근데 그런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수영을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려요. 지금 회원님 어깨가 좀 틀어지면서 올라오신다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요?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는 그냥 똑같이 올라온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분 몸 자체가 이미 조금 틀어져 있거나 어느 한쪽 부분이 안 좋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일부러 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인지를 하고 하면 간혹 자신의 몸을 보는 분도 있고 인지를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강습하시는 분 중에도 어렸을 때 사고가 나셔가지고 한쪽 다리가 마비가 오셨었대요. 근데 수영을 하기 전까지는 다 낫다고 생각하고 항상 괜찮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수영을 하면서 한쪽 발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 한쪽 발 마저 차면서 해야죠. 제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을 한 번 더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도 내가 의식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거나 뭔가 그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새벽 6시 하고 저녁 8시 하루에 2번 하신다고요? 와 진짜 많이 하시네. 하는데 요즘 강사님들이 없던데 그만두고 강사님들이 자주 바뀌던데 강습하는 비용을 적게 주나요? 먹고 살 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진짜 까놓고 얘기하자면 강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트타임, 두 번째는 정직원이 있는데 파트타임 같은 경우 시간당 많이 주는 데는 이거 돈 얘기라서 좀 그런데 오케이 시간당 많이 주는 데는 3만 원 조금 더 주는 데도 있어요. 3만 원 조금 더 넘게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진짜 잘 주는 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또 많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막 너무 멀거나 꼭 차를 이용해야지 갈 수 있거나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한 3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못 받으면 한 2만 원 시간당 차이가 좀 있죠. 한 1.5배 정도 차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완전 여기는 흔히 말하는 사장이 좀 쓰레기다 그러면 이제 한 18,000원 막 이렇게도 주기도 해요. 강사들 사이에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2만 원이 넘지 않으면 5m 깃발을 넘어가서 강습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 논란 아닙니다. 5m 깃발을 우리 강사가 넘지 않는다 그럼 저 강사는 2만 원 이하 시급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 하루에 뭐 2탕 3탕 뭐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3만 원 받는 사람은 벌써 9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정규직 보통은 최저를 받아요. 최저 8시간 뭐 일하는 근무해서 뭐 각 수영장마다 그 룰이 있어요. 3.4 뭐 이렇게 부르고 뭐 3.3 이렇게 부르는데 월수금 3개 화목 4개 이런 식이면 3.4예요. 3.3이건 뭐 3.4건 어쨌든 그 수업은 자기 수업이에요. 자기 수업. 이거는 자기 월급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이상을 한다. 이거 이상을 한다 하면 아까 그 파트타임처럼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수영장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이상한 거 더 주기도 하고 보통 정규직으로 있는 강사들의 주 수입원은 월급보다도 레슨이죠.
1대1 레슨, 1대3 레슨 뭐 이런 거 자기 월급 이상 월급이랑 완전 별개로 제가 알기로는 그거 뭐죠? 연말정산 따로 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그거 아마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수업 3.3이다 그러면은 이 월수금 3개 하고 화목 3개 하고 이거만 제외하고는 나머진 다 자기 돈이고 자기의 그런 뭐 시간이니까 그걸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넘게도 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 물속에서 막 하루에 12시간 있고 막 13시간 있고 막 이러신 분들이 그 정도 벌고 강사님 많이 안 바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 강사가 많이 바뀌면 내 단점이나 나의 특징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 시점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가 좀 안 좋아진 거 그리고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안 바뀌면 그분의 특징을 좀 깊게 아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분은 스타트를 안 뛰시는 분, 뭐 이분은 왼쪽 호흡 하시는 분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특징적으로 살려서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한 달에 한 번 뭐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바뀌게 되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달은 해야 돼. 보름 있다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고민 있습니다. 킥판 두고 자유형 시작하는데 물에서 일어서지지 않고 넘어지는데 이렇게 일어서지지 않고 넘어지는데 팁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일어날 때 생각해 보면 다리가 있는데 일어날 때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 이 중심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다리가 여기다가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여기를 딛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리를 최대한 무릎까지 당겨서 그 다음에 그 무릎 위치 그러니까 가슴 위치에다가 발을 찍고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안 넘어지고 일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유형 한 가지 질문 있어요. 호흡은 오른쪽이고요. 팔 꺾기 안 하고 돌리고 싶은데 왼쪽 방향 돌릴 때 팔이 좀 꺾이는데 왜 그럴까요? 오른쪽은 잘 되거든요. 팔 꺾기를 안 하고 싶은데 왼쪽 할 때는 팔 꺾기가 살짝 꺾인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호흡을 하실 때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롤링이 잘 돼요. 롤링이 잘 되면 팔을 피던 구부리던 잘 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손이 물에 잘 닿지 않고 어깨가 물에 닿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호흡을 안 하는 쪽을 팔 돌리기를 하려고 하면 롤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 돌리기를 하면 어깨가 묻히고 팔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불편하니까 막 그래서 물을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팔 꺾거나 이런 부분이 생겨요. 지금 팔 꺾기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른쪽으로 호흡하시고 왼쪽이 자꾸 꺾인다 팔 꺾기처럼. 그렇다면 어깨 롤링을 많이 해보세요. 어깨 롤링을 많이 하면 어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쉽게 넘어갈 거예요. 쉽게 넘어가면 그 팔 꺾는 그런 느낌을 안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